네, 안녕하세요. 방송소개받은 박준석입니다. 저는 한국공개소프트웨어협회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현재는 나이파 공개소프트웨어 역량프라자라는 곳에서 오픈소스 거버넌스 그리고 라이선스 컴플라이언스 관련해서 뭐 교육 컨설팅 같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 말만 들어도 어려운 오픈소스 라이선스와 컴플라이언스라는 분야인데 여기 혹시 개발자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거의 다 갔네요. 자, 그러면 이제 말이 편해지죠. 우리가 이제 오픈 소스를 활용하지 않고 개발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죠, 이제. 뭐 나는 100% 내가 무조건 아무것도 참고하지 않고 내가 100%다 개발한다. 이런 사람 없어요. 오픈 소스를 이제는 활용하지 않고 개발하는 사람을 더 힘들어진 시대가 됐는데 이 라이선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들이 없으세요. 오픈소스에 대한 어떤 기술력 이런 역량은 엄청나게 뛰어나신데 라이선스에 대한 관심이 없는데 오늘을 기점으로 그래도 조금 관심 갖고 앞으로는 내가 무언가를 개발할 때 이 저작권이 어떻게 되는지 라이선스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심도 있게 이해하시고 그리고 개발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게 아무래도 법률적인 영역에 가깝다 보니까 실제로 재미가 없는 분야라 오늘 강의가 끝나면 또 그런 게 있나 보다 정도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점 강조를 드리고요. 뭐 다 아시겠지만 오픈소스는 누군가가 공개한 어떤 그런 핵심 기술에 여러 개발자들이 참여자들이 기여자들이 참여를 하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떤 혁신적인 기술의 진보를 이루는 이러한 형태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 오픈 소스가 정말 작년과도 엄청나게 달라졌죠. 정말 이제 뭐 글로벌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 그걸 이제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예전에 오픈 소스 막 욕했던 기업들도 이제는 오픈 소스를 다 끌어안고 있죠. 그래서 정말 이거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최적의 방법론이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부쩍 많아졌어요. 근데 왜 그러냐? 이게 포인트가 안 나오나? 기능 품질의 항상성을 담보한다는 겁니다. 자, 다른 거 없어요. 이걸로 오픈소스의 방법론으로 개발하는 것이 그냥 인소싱으로 개발하는 것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이죠. 보시다시피 어떤 분야에서건 뭐 인프라부터 시작해서 특정 기술 분야까지 이제 오픈소스가 안 쓰이는 곳이 없고 오픈소스만으로 개발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럼 그 오픈소스가 뭐냐? 뭐 여기 개발자분들이니까 다 아시겠지만 이제 내가 프로그래머면은 내가 개발한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소프트웨어에 소스 코드를 온라인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냥 무료로. 그래서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올려놓은 거죠. 전 세계 한 100만 건 이상의 오픈소스가 지금 유통이 되고 있다고 하고요. 뭐 비공식적으로는 130만 건, 150만 건, 많게 말하시는 분은 300만 건 이상 오픈소스가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기존의 어떤 비공개 소프트웨어의 다른 점은 왼쪽에 이제 그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자기 개발한 이제 소프트웨어를 온라인에 올리죠. 올렸는데 어디다 올리냐? 뭐 깃허브 같은 소스코드 저장소 같은 데 올립니다. 혹은 자기가 이제 활동하는 어떤 카페나 블로그 혹은 자기 개인 전용 사이트 뭐 이런 데 올려요. 올려놓으면은 자기 혼자 개발하는 게 아니라 자기 친구들 혹은 지나가다가 그냥 딱 본 제3자들이 이거 재밌네? 이거 버그 있는데 하면서 자기도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구는 뭐 프로그래밍은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이제 영어를 되게 잘해요. 그래서 이게 영어로만 돼 있어서 내가 한글화를 하겠다 해서 이렇게 다 참여를 하죠. 그리고 기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클이 돌아가는데 이거를 뭐 일반 사용자가 다운받아 쓸 수도 있고 또 다른 개발자들이 이 오픈소스를 활용해서 어떤 개발을 또 이어가죠. 자, 이게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대결 장면인데 여기서 사용된 이제 텐서플로우라는 이게 엔진이 머신러닝 라이브러리가 오픈소스죠. 깃허브에 가보면은 이게 오픈소스로 다 공개가 되어 있죠. 구글이 공개를 했고요. 실제로 가보면 이렇게 깃허브에서 소스 코드를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포인트가 안 나오는데 혹시 이게 좀 가능하게 안 될까요? 올릴까요?
여기 밑에 보시면 이 라이선스 있죠, 라이선스. 보통 요걸 안 보고 그냥 이제 코드만 다운받아서 이제 개발하시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걸 보셔야 돼요. 라이선스 찍고 들어가 보시면은 이 카피라이트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카피라이트라는 게 저작권이에요. 텐서플로우는 오픈소스잖아요. 오픈소스로 공개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저작권으로 보호되고 있는 소프트웨어인 거죠.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아파치 라이선스 버전 2.0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거는 라이선스라는 것은 사용 허락권입니다. 이 밑에 보시면 데피니션 해서 정의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 이제 조건들이 있는데, 뭐 GPL도 그렇고 다른 라이선스들도 여기 이제 그 의무사항들이 다 이제 적혀 있어요. 이 의무 조항들을 준수할 경우에 무료 사용을 허락한다. 그런 내용이에요. 정리해 보면 이제 지재권이라는 게 이제 나오죠. 지식재산권이라는 게 발명자가 어떤 개발한 그런 산출물에 대해서 배타적 독점 권리를 주는 건데, 특히 소프트웨어는 개발하자마자 개발자가 저작권을 갖습니다. 그냥 자동으로 주어져요. 누구한테 신청하는 게 아니고 등록하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 그냥 자동으로 저작권이 등록돼요. 근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내가 개발한 소스 코드를 그냥 올렸잖아요. 무료로 사용하라고. 자, 그럼 이거 저작권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상당히 많으신데, 여기 올릴 때 그냥 올리는 게 아니고요.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사용자 간의 어떤 사용 방법, 범위, 이런 조건을 정의한 라이선스라는 걸 같이 올립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뭐 다운받으면 거기 어떤 라이선스 다 적혀 있죠. 보통 이제 GPL, MIT, 아파치 이런 라이선스들이 있는데 같이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권리를 보호하고 있는 거고, 이 라이선스를 준수해야지 무료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스 코드를 개방했을 뿐이지 저작권으로 보호되고 있는 건 똑같다는 거죠. 기존의 어떤 비공개 제품이랑. 자, 이거는 이제 그 오픈소스의 어떤 좀 라이선스를 좀 뭐 히스토리 형식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 우선은 프리 소프트웨어라는 용어가 있죠. 자유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게 연물이 다른 건데, 요즘에 이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 귀결이 거의 돼 있지만 다른 개념이에요. 프리 소프트웨어는 자유에 어떤 초점을 맞춘 거고, 그래서 이제 오픈소스와 프리 소프트웨어 합쳐서 보통 프리 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포스라고 많이 부르죠. 한국에서 이제 공개 소프트웨어라는 용어도 사용하고 있고요.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분이 이제 다들 아시는 리차드 스톨만인데, 이분이 뭐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 뭐 카피레프트라는 용어도 만들고, 뭐 GPL 관련 이제 계열의 라이선스들을 다 만드시고, 또 이제 독자적인 운영체제 그누 프로젝트 이런 것도 하시고, 이렇게 이러한 자유 프리덤과 관련된 각종 이제 그 작업들을 하십니다. 근데 이 GPL 계열, 이 자유 프리 소프트웨어라는 그런 자유 소프트웨어 철학을 내포한 라이선스가 전 세계에 한 2,500개 정도 돼요. 근데 이제 카피레프트는 이제 모든 소스 코드는 공유되어야 한다,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GPL 계열의 라이선스들은 어떤 상업적으로 이용하기에 상당히 어렵죠. 그리고 또 어떤 기술적으로도 이제 결합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기술 그리고 뭐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 해서 뭐 기본적인 가치관을 공유하는 거예요. 에릭 레이먼, 또 브루스 페렌스 이런 사람들이 오픈소스 이니셔티브라는 재단을 만듭니다. 이분들이 이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여기서 이제 하는 게 라이선스를 인증해주겠다.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인증해주겠다 해서 이 아래 보시는 오픈소스 데피니션이라는 10가지 최소한의 조건을 만들어 놓고, 이 조건을 준수할 경우에 오픈소스 라이선스로 인증을 해주겠다. 여기 있는 도장 찍어주겠다 해가지고 그런 사업을 합니다. 지금 2017년 11월 현재 한 80개 정도의 라이선스가 승인되어 있는데요. 자, 그럼 여기 궁금한 게 생기겠죠? 여기서 OSI에서 인증해 준 건 80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인증된 것도 뭐 버전 합하면서 이제 뭐 내용이 좀 바뀌거나 그러면 이 조건에 안 맞으면 인증이 해지되고 그럽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 이것만 지키면 되냐? 그건 아니고요. 여기 2,500개의 라이선스들은 각각의 의무사항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저작권자가 이렇게 하면은 이용을 해라 하고 이제 배포를 한 거죠. 그러니까 무언가를 이제 다운받았을 때는 이 내용들을 다 준수하고 쓰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보통 어떻게 분류하냐 한번 보면, 대체적으로 퍼미시브한 라이선스 그리고 카피레프트 라이선스로 보통 분류를 합니다. 퍼미시브는 말 그대로 허용적인 라이선스죠. MIT, 뭐 아파치, BSD 같은 경우는 코드 공개 의무가 없는 그런 라이선스죠. 그리고 위크 카피레프트라고 있는데 좀 약한 카피레프트예요. 코드 공개 의무는 있는데 제한적인 공개 의무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스트롱 카피레프트는
뭐 GPL, HPL 같은 강력한 이걸 사용하면 모든 소스 코드를 공개해야 된다. 자, 그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픈소스를 갖다 쓸 때 이게 언제 뭐 공개를 해야 되냐, 무조건 다 공개를 해야 되냐, 이제 그런 것도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냥 이제 오픈소스를 다운받아서 사용을 하겠죠. 이거를 뭐 그냥 단순히 복사해서 쓰거나 뭐 커스터마이징해서 뭐 다른 개발물을 만들던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을 하시는데 내부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통 의무사항이 적용되지 않아요. 대부분의 라이선스들은 배포 시에, 그러니까 이 파일을 물리적으로 배포 시에 의무사항이 적용되고요. 내부에서만 사용할 때는 이제 의무사항이 적용되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만약 배포하거나 뭐 상용으로 판매하거나 어쨌든 외부로 나가게 되면 여러 가지 의무사항들이 이제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적용 대상이 또 이제 궁금한 부분이죠. 이 오픈소스를 만약에 배포를 했다. 그러면은 누구나에게 다 줘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요. 내가 만약에 내가 오픈소스를 활용해서 뭘 개발했는데 여기 앞에 있는 분한테 내가 돈 받고 팔았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GPL은 소스 코드를 제공해야 되죠. 그럼 저는 이분한테만 소스 코드 주면 돼요. 이 배포 대상은 수치자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주요 공통적인 라이선스들이 공통적인 의무사항이 있는데 저작권을 고지해라. 보통 소스 코드 상단에 보면 저작권 카피라이트 누구누구 써있죠. 이거 지우지 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라이선스를 이제 정의해놓은 문서가 있습니다. 뭐 GPL 혹은 아파치 이런 라이선스를 담아놓은 문서가 있는데 이 파일들을 반드시 영문으로 포함해라. 영문으로 하라는 거는 이걸 해석하면은 내용이 바뀌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영문으로. 그 다음에 보증의 부인, 책임의 제한 뭐 이런 거 다 아실 테고 그 다음에 일부 라이선스들은 소스 코드를 반환해라. 갖다 썼으면 뭐 GPL 같은 게 포함되겠죠. 또 일부 라이선스들은 특허 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코드에 특허가 있으면 제3자가 사용할 때 로열티 프리로 패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만약에 네가 다운받아서 어떤 걸 만들어서 팔았는데 이 사람이 또 다운받은 사람이 이걸 또 이제 뭐 상업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GPL 같은 경우는 상업적 이용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GPL을 다운받아서 내가 이걸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이 라이선스 받은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뭐 소송을 걸다도 하면은 보복하겠다. 라이선스를 해지시켜버리고 특허를 해지시켜버리고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챙기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거 이제 주요 오픈소스 라이선스 의무사항을 이제 비교해 놓은 건데요. 어떤 내용도 다 중요한 내용인데 뭐 특히 이제 개발을 하다 보면 이제 소스 코드 뭐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기업에서 근무하시는 개발자 입장에서는 여기 이제 배포시 소스 코드 제공 의무 이게 가장 큰 리스크로 작용을 하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그림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GPL인데요. GPL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내가 개발한 부분이고 요거 이제 GPL 2.0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GPL 같은 경우는 어떠한 경우라도 뭐 링크를 시키거나 뭐 코드를 서로 이제 믹스시키거나 하면은 얘 다 GPL로 전염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파이프 혹은 소켓 통신, 뭐 명령행 인자로 호출시킨다던가 뭐 포크를 시킨다던가 해서 프로세스를 별도로 분리시키는 방식으로 개발을 한다. 그러면 GPL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뭐 세퍼레이트 웍이라고 이제 완전 독립적인 프로그램인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DBMS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이제 DBMS를 붙인다. 그럼 얘네는 사실 이제 프로세스 별도로 두는 독립적인 프로그램인데 보통 이 드라이버 이 둘을 연결하기 위해서 이제 커넥터를 이제 응용 프로그램에다가 링크를 시키죠. 자,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전염 이슈 이런 게 생기는 거고요. 그다음에 GPL 3.0은 공개 의무에서는 2.0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GPL 계열은 이렇다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커널 또 이제 활용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커널 같은 경우는 린스 토발즈가 예외 조항을 하나 달아놨어요. 응용 프로그램과 커널이 정상적인 어떤 시스템 콜을 통해서 통신하는 경우에는 GPL의 적용을 예외시켜주겠다. 이런 예외 조항을 달아놨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개발한 응용 프로그램들은 GPL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리눅스 시스템에서 동작하는 상용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팔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 패스 익셉션 이런 라이선스가 있습니다. 뭐 오픈 JDK 뭐 이런 거 있죠. 그리고 기존에 뭐 다른 여러 유명한 라이브러리들 중에도 GPL 2.0 with 클래스 패스 익셉션 이런 라이선스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얘는 GPL이지만 이걸 통해서 나온 산출물 바이너리는 GPL을 예외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픈JDK로 프로그램 막 만드는데 결과 나온 거 상용으로 잘 팔고 있죠. 자, 그런 식으로 예외 조항을 집어넣은 라이선스고요. LGPL 같은 게 있는데 결론적으로 LGPL은 내가 개발한 코드의 소스 코드를 공개할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여기 내가 개발한 건데 LGPL 라이브러리 가져왔어요. 그래서 다이나믹 링크를 시켰다. 그러면 요 LGPL 코드 자체는 무조건 공개해야 되는 거예요. 예? 요거는 무조건 공개해야 되는 거지만 다이나믹 링크를 시키면 여기는 이제 공개 의무가 없어요. 근데 이제 스태틱 링크를 시켰다. 컴파일 할 때부터 집어넣어가지고 같이 이제 했다. 그러면 이 응용 프로그램에 오브젝트 코드를 제공해야 되는 의무가 발생을 합니다. 자, 이 이유는 응용 프로그램에다가 뭐 LGPL 라이브러리를 맡겨가지고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상용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판매를 했어요. 그럼 수치자, 내가 이제 돈 주고 산 사람 혹은 무료 배포해도 받은 사람은 이 LGPL 부분은 내가 다 뜯어 고칠 수 있습니다. 그 권한을 받는 거니까요. LGPL의 권한을. 그래서 내가 이걸 뭐 상용으로 샀어도 이 부분은 내가 다 뜯어 고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스 코드를 다 받아서 뜯어 고칠 수가 있고요. 이걸 다시 사용하려면 여기다 다시 빌드를 시켜야 되죠. 그래서 오브젝트 코드를 제공하라는 거고요. LGPL 3.0도 코드 공개 의무사항은 같습니다. 2.0이랑 2.1이랑. 아무래도 이제 AGPL은 아시다시피 GPL 3.0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라이선스예요. 근데 이게 이 카피래프트 끝판왕이라고 불리는데 얘는 서비스 시에도 이 네트워크 서비스하는 경우에도 코드 공개 의무사항이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GPL이나 기존에 있던 라이선스들은 그냥 내가 다운받아서 내가 내부에다 시스템 구축해가지고 뭐 웹 서비스 이런 거 하면은 물리적인 배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코드 공개 의무 없어요. 그냥 내부에서 알아서 잘 만들어 쓰면 되고 전 세계 수많은 기업들이 다 그렇게 활용하고 있고요. 뭐 어디서든 다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 AGPL이 서버에 들어가게 되면 이걸 이 통신하는 예를 들어서 내가 집에서 웹브라우저 하나 띄워놓고 통신한 거예요. 그럼 이 통신하는 사용자에게 코드를 공개해야 되는 의무사항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제 수정을 했거나 그러면은 이제 수정 코드를 줘야 되고, 또 내부적으로 이제 어떤 그런 링킹 방식 이런 거에 따라서 서버에 있는 코드들이 전부 다 이제 공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또 한 가지 예는 아까 전에 DBMS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본체는 AGPL 3.0이지만 드라이버가 아파치 2.0, 뭐 LGPL 2.1 이런 걸로 된 것들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서비스 할 때는 응용 프로그램은 이 AGPL의 영향을 안 받는 거죠. 또 이런 식의 예외 조항도 있으니까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모질라 퍼블릭 라이선스 MPL, 파이어폭스에 적용되어 있는 라이선스인데 MPL은 기존의 GPL 계열들은 어떤 기술적 결합 방식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공개 의무가 이제 막 갈라지는데 MPL 코드가 포함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냐 이제 좀 심플합니다. 그래서 뭐 내가 만든 프로그램이 파일이 100개인데 그 중에 98개는 내가 만들었고 2개는 하나는 MPL 코드를 가져왔고 하나는 뭐 이렇게 커스터마이징을 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98개는 공개 의무가 없고요. 2개 파일에 대해서 공개 의무가 있습니다. 이클립스 퍼블릭 라이선스 이제 EPL은 모듈 단위의 공개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 모듈이 뭐 파일 하나로 될 수도 있고 파일 내 일부로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개 파일로 구성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모듈 단위로 공개 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퍼미시브 라이선스가 있죠.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LGPL이랑 아파치, BSD, LGPI나 MIT 이런 라이선스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코드 공개 의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표로 좀 정리를 해놓은 내용인데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바이너리로 배포 시 약정서 제공 이런 게 있습니다. GPL 계열에만 있는 그런 조항들인데요. 이제 보통 이제 소프트웨어를 만들면 개발을 하면은 팔 때 소스 코드로 팔지 않죠. 물론 그런 형태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다 빌드해가지고 바이너리를 팔죠. 혹은 뭐 인베디드 기기에 만들어서 이렇게 판매를 하는데, 자 그렇게 판매를 할 때는 만약에 여기 GPL을 썼다 그러면 약정서라는 걸 같이 줘라. 내가 여기에 GPL 썼으니까 네가 요청하면 내가 소스 코드를 주겠다. 이런 내용을 포함한 약정서를 줘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3년 동안 사용자 요청이 있으면 그 코드를 줘야 되는 거고요. 자 근데 아까 제가 GPL로 뭘 만들어서 앞에 분한테 팔았으면 나 이분한테만 코드를 주면 된다 그랬는데 GPL
GPL로 만든 거를 배포를 하면, 판매를 하면 이 받은 사람은 GPL의 권한을 또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사람은 이걸 또 자기 마음대로 재배포할 수 있습니다. 보통 기업에서는 이거를 이제 못하게 하려고 뭐 재배포 금지를 해서 무슨 계약서를 쓰고 뭐 이러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애초에 불가능한 거예요. 이때 라이선스라는 것은 일종의 무서명 계약이거든요. 그러면 GPL 라이선스를 준수할 경우 내가 다운받아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잖아요. 이걸 준수한다 그랬는데 GPL은 재배포를 허용을 하고 있는데 뭐 어떤 계약으로 재배포를 못하게 한다. 이거는 계약 위반이죠. 자, 그래서 내가 어떤 GPL로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판매를 했으면 그거는 결국 퍼블릭에 배포가 된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많이 편합니다.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 없고요. 그다음에 이게 약정서의 가장 심플한 예인데요. 삼성 파부 LCD TV인데 여기에 이제 오픈 소스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인베디드 기기니까 이제 매뉴얼에다가 이걸 표기를 해놨습니다. 물론 이제 요즘에는 스마트 TV가 대부분이라 그 안에서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여기에는 이제 매뉴얼에 표기를 해놓은 거죠. 맨 뒷장에 보시면 여기에 GPL 뭐 커널이랑 빈뉴트리라는 거 썼고요. 또 라이브러리 뭐 G 라이브러리 C 이런 거 썼습니다. 그래서 요청하시면 제가 소스 코드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표기한 거예요. 또 이런 거를 같이 제공하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작권 뭐 라이선스 고지 이런 거 아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뭐 전 국민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같은 경우도 정말 많은 수많은 오픈 소스를 활용해서 개발한 프로그램인데 개인적으로는 착한 고지라고 이제 표현을 해요. 뭐 여러분이 이제는 오픈 소스를 안 쓰고는 뭘 못 만드는 시대이기 때문에 많은 앱들을 보실 거예요. 그럼 거기에 오픈 소스 고지한 것들이 많습니다. 사용했음에도 고지 안 한 것들도 많지만 이게 고지하고 있는 제품들이 많은데 실제로 들여다 보시면요. 정말 이 정도로 깔끔하게 이렇게 고지해 놓은 거는 거의 찾기가 힘들어요.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양립성 이슈죠. 양립성이라는 것은 각각의 그 라이선스들 간에 의무사항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충돌을 하는 거예요. 얘를 만족시키려면은 얘는 만족이 안 돼. 그럼 이거 두 개는 같이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 GPL로도 좋은 프로그램 많고 아파트로도 좋은 프로그램 많지만 2.0끼리는 서로 양립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뭐 특허 이슈라든가 이런 걸 좀 포함한 3.0이 2007년에 나왔죠. 3.0 같은 경우는 아파트 2.2랑 양립이 되는데 이들과는 양립이 안 되고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각종 라이선스들은 서로 양립성을 이슈를 갖는다. 그런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다중 라이선스라는 게 또 있죠. 듀얼 라이선스, 또 트리플 라이선스 이런 게 있는데 두 개의 라이선스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상용 기업이다. 근데 여기 GPL 2.0 혹은 MIT다. 그럼 나는 이제 MIT로 갖다 쓸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이제 밑에 MPL, GPL, LGPL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셋 중에 하나 또 갖다 쓸 수 있는 거죠.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위쪽에 GPL 2.0으로 사용하면 예를 들어서 뭐 DBMS를 응용 프로그램 우리가 만든 제품에 붙이려고 하는데 이 링커도 그 커넥터도 GPL 2.0이죠. 그런 제품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여기다 붙이면 내 제품이 GPL에 전염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겠다. 그러면은 커머셜 라이선스를 사는 거죠. 그러한 비즈니스 모델도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또 곽강받고 있는 게 뜨고 있는 게 하이브리드 라이선스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기본 프로그램은 GPL 같은 걸로 이제 배포 혹은 뭐 보통은 이제 퍼미시브한 라이선스로 많이 배포하죠. 이제 널리 퍼뜨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MIT, 아파치 이런 걸 많이 이제 퍼뜨리고 어느 정도 물이 익으면 이제 중요한 이제 모듈 라이브러리들을 좀 상용으로 이제 판매를 하는 그런 형식이고 또 이런 걸 다 묶어서 엔터프라이즈 버전 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런 비즈니스 모델도 많이 뜨고 있고요. 그다음에 라이선스를 변경할 수 있느냐 이런 문의가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버전 1.0이 MIT인데 이 1.0을 갑자기 뭐 다른 라이선스로 바꿀 수 있느냐 이건 안 되는 거고요. 같은 버전에서 라이선스 변경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일부 기업 뭐 기업이라고 하긴 뭐하고 가끔 이런 경우 볼 수 있죠. 원래 이제 MIT 라이선스였는데 갑자기 이거 다 삭제해버리고 갑자기 HPL 3.0으로 바꿔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는 이미 이전에 이거 MIT 버전을 1.0을 받아놨어요. 다운받아놨어. 그럼 나 이거를 MIT 라이선스로 사용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그런데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은 버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버전 1.0은 MIT였지만 2.0에 판올림을 하게 되면 여기서 뭐 다른 라이선스를 바꿀 수 있어요. 보통은 이제 퍼미시브한 라이선스로 많이 배포를 해서 자유롭게 사용하게 하다가 이제 많이 이제 파이가 커지면 보통 이제 강력한 라이선스로 바꾸죠. 그래서 뭐 어떤 비즈니스 모델의 일환으로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중요한 게 특허 이슈인데
특허는 이제 크게 라이선스에서는 세 가지 정도 이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여기 특허가 있어도 이걸 다운받아서 쓰는 사람들이 무료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해라가 한 개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그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받아서 누가 사용했는데 너가 거기 뭐 소송을 걸고 하면 우리가 보복하겠다. 그런 게 하나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예를 들어 GPL을 예를 들면 GPL 내가 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선의의 목적으로 이거를 온라인에 올렸어요. 근데 여기 알고리즘이 누가 가지고 있는 특허를 내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한테 허락받고 이 사람이 오케이 하면 낼 수 있는 거고 이 사람이 거절하면 그 GPL로 배포를 못 합니다. 자, 그런 제3자 특허에 침해 가는 조항들이 있는 라이선스들이 있고요. 이 특허라는 것은 최근 들어서 또 이제 그 이슈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기업들에서는 개발하고 최종 배포할 때는 이 특허 이슈를 반드시 검토를 하죠. 근데 아무래도 좀 이 기업이 좀 조그만하고 하면은 이런 것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죠. 그래서 적어도 뭐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라도 어떤 관련 기술에 대한 조사 이런 작업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게 너무 이제 특허 같은 경우는 어렵다 보니까 전 세계 이제 그 기업들이 OIN이라는 재단을 만들어서 여기 이제 가입을 하면 서로 특허를 공유하는 거예요. 내가 한국에 무슨 특허가 있고 네가 미국에 무슨 특허가 있으면 한국에 와서 내 특허 그냥 오케이 그냥 무료로 해. 그리고 나도 미국 가서 네 특허 무료로 할게. 이런 식으로 공유한 단체가 생겼고 우리나라 기업 기관들도 좀 가입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좀 그림으로 정리한 건데 나중에 한번 보시면 이해하기 쉽게 돼 있으니까 참고를 해보시고요. 다음으로 이제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라이선스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개발에 활용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또 이제 라이선스가 대충 이렇구나 정도는 뭐 들으면 대충 알겠는데 실제로 업무에 적용을 하려고 하면은 잘 안 되죠. 그래서 뭐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제 이 다음에 이제 거버넌스 관련된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바로 이제 실무적인 얘기를 좀 드릴게요. 일단은 이제 오픈소스 라이선스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 정도는 개발자분이라면은 어느 정도 자기 기본 소양으로 이제 갖고 있어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좀 스터디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한번 TB를 만들어서 이제 팔아보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뭐 내가 개인 개발자건 어떤 기업에 속해 있던 아니면 스타트업이건 여러 상황이 있겠죠. 그러면은 내가 이제 정책을 우선 결정을 해야 돼요. 정책이라는 게 어려운 거 아니고요. 예를 들어 밑에 보시면 내가 개발한 거는 이거 공개가 좀 어려워. 내가 정말 수십 년 동안 생각해 놓은 그런 거라 공개 어렵다. 그러면은 이거는 코드 불가능. 보통의 상용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이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오픈소스 자체는 내가 가져온 거니까 이거 다시 그대로 공개하는 게 가능. 보통 이렇게 정책을 정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이런 정책을 정했다고 하고 이제 하면은 처음에 해야 되는 게 대상 분야에 어떤 오픈소스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뭐 누가 유명하다고 해서 그거 받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잘 어울리는 게 뭔지 정보들을 먼저 게더링하는 게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기업 같은 경우는 이걸 자세히 DB화하는 작업이 가장 중요한 거고 이 DB화가 돼 있으면 그 다음은 되게 수월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대상 분야가 정해졌으면 관련 기술에 대한 어떤 프로파일링을 만들어야 돼요. 뭐 대충 뭐 이게 이런 기술이에요 정도로는 왜냐하면 같은 분야에 동종의 오픈소스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과연 그 여러 가지 유명한 오픈소스들 중에 우리가 사용할 것은 무엇인가 이걸 좀 심도 있게 한번 보셔야 되고요.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보안 취약점이죠. 오픈소스는 이제 보안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발견되면 어떻게 되죠? 바로 패치되죠. 최신으로. 자, 그런데 항상 누구나 최신 버전을 받아서 개발하는 게 아니에요. 하다 보면 9버전도 받아서 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개발을 할 때 만약에 그 버전에 어떤 보안 취약점이 있는 버전이다. 이제 모르고 개발하게 되면 만약 이걸로 상용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생각해 보세요. 그냥 그 취약점 있는 대로 빌드가 되고 이 판매가 되겠죠. 만약에 인기가 뭐 소문이 많이 퍼져가지고 전 세계로 널리 퍼졌어요. 이건 대처 방안이 없겠죠. 그래서 이런 취약점을 배포 전에 먼저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자, 이런 정보들은 미국의 국립표준기술원이라고 있는데 MVD 데이터라고 요걸 이제 무료로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웹으로. 여기 가보시면은 뭐
그 오픈소스 이름 탁 치면은 어떤 이슈가 있는지 쫙 나옵니다. 그런 거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또 아까 양립성 잠깐 말씀드렸죠. 오픈소스를 쓸 때는요, 한 개만 쓰는 게 아니죠. 여러 가지 오픈소스를 다 조합해서 쓰는데 이 양립성 충돌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내부에서 그냥 쓸 때는 문제가 없지만 이걸로 인해서 뭐 상업적인 뭐 그런 이용을 한다던가 아니면 외부에 배포한다던가 그런 걸 위해서는 반드시 양립성을 검토해 봐야 되고요. 그래서 TV는 이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제 당연히 이거 TV 이렇게 이런 구조로 만들진 않고 이건 예시인데 리눅스 커널 그리고 내가 개발한 자체 개발 응용 프로그램 DB를 하나 붙일 거고 또 GPL 라이브러리 하나 붙일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개발하기 힘든 서드 파티의 라이브러리를 서드 파티 요청해서 상용으로 하나 사올 겁니다. 자, 그래서 GPL 2.0과 LGPL 2.1이 사용됐는데 그럼 그 라이선스를 준수해야겠죠. GPL 2.0에서는 GPL 2.0과 LGPL 2.1은 저작권자를 고지하고 라이선스 사본을 포함하고 소스코드를 제공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작권자 고지하면 되고 라이선스 사본 포함하면 되고 소스코드 제공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죠. 바이너리를 배포하고 약정서를 배포하고 요청하면 줄 것인가 처음부터 줄 것인가 이걸 정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 코드 공개 범위는 어떻게 되냐. 일단 커널은 아까 전에 정상적인 시스템 콜을 통해서 통신하면 이 GPL 전염 안 된다 그랬죠. 전염이 되지 않고요. 물론 이제 각각의 오픈 소스들은 다 소스 코드를 공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남이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의 저작권을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DBMS도 GPL 2.0이지만 보통 DBMS가 이제 소켓 통신으로 통신을 하죠. 그래서 이건 아까 전염 안 된다 그랬죠. 비전염이에요. 이 커넥터는 또 LGPL 2.1이에요. LGPL 2.1을 다이나믹 링크하면 전염이 안 되죠. 그리고 라이브러리를 응용 프로그램에서 이제 커맨드 라인으로 호출해가지고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결론적으로 이거는 이 네모판 박스 안에 있는 거는 이렇게 수많은 공개 소프트웨어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픈 의미가 없어요. 이게 전염이 안 돼서. 이런 거를 설계할 때부터 아키텍처 다 설계하시잖아요. 프로그램 개발할 때. 그럼 이제 기술적인 분야는 당연히 너무나 잘 하시겠지만 이제는 이런 오픈소스 어떤 이제 그 라이선스에 따라서 그런 내용들을 적용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근데 이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이제 이렇게 소규모로 개발하지 않죠. 다양한 오픈소스를 가져오는데 이게 나 혼자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툴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는데 이제 팟솔로지 같은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검토해준 툴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받아서 한번 검토해보면 여기에 어떤 오픈소스 라이선스가 있는지 이런 걸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개발자들이 다 주석을 다 삭제해버리고 막 그러면은 이걸로는 파악이 힘들겠죠. 주석으로 확인하는 거라.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고 결론적으로 배포 소스 코드의 범위는 소스를 수정했는가? 수정했으면은 이제 수정 코드도 같이 배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밑에 LGPL 같은 경우는 소스 코드 수정 여부뿐만 아니라 이게 정적 링크인가 동적 링크인가에 따라서 동적 링크면은 LGPL 코드만 주면 되지만 정적 링크면 우리 코드에 오브젝트 코드까지 제공해야 될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외부에서 이제 의뢰해가지고 받은 파일, 보통 이거는 바이너리로 받죠. 자, 그럴 경우에는 보통 코드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이때는 계약서로 보통 관리를 하는데, 이제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적용 가이드라는 곳에 이제 맨 뒷장에 보시면 계약서의 샘플을 하나 올려놨습니다. 이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바이너리도 검토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 BAT도 아파치 2.0으로 무료로 배포되고 있는 바이너리 아날리시스 툴이기 때문에 사용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게 패킹된 거는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 염두에 두시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작권 고지, 약정서 그리고 라이선스 사본 제공 이게 정리가 되겠죠. 얘를 지금 이제 오픈소스를 사용해서 개발했잖아요. 그럼 최종적으로 커널 그리고 커넥터, DBMS, 라이브러리 이 코드는 공개를 해야 되는 거고요. 여기다가 플러스 약정서, 라이선스 사본을 같이 붙여서 판매를 해야 되는 거죠. 약정서의 내용은 여기에는 이러이러한 오픈소스가 사용되었습니다. 원하시면 메일로 요청 주시면 최소 3년간은 내가 코드를 주겠다. 혹은 서버에 올려놨으니까 다운받아가라. 혹은 최초 팔 때부터 CD에다 동봉해가지고 같이 소스 코드를 주던가 이러한 식으로 이제 배포가 가능하겠고요. 마지막으로 라이선스 사본을 붙여서 이용자들이 이 라이선스가 어떤 의무사항을 가지고 있구나 해서 이걸 보고 자기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된 거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